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티닙이 진행하고 있는 새롭게 추가된 임상시험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에 First Posted 된 건데요. ICC에 대해서 병용요법 하는 임상시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ICC라는 것은 인트라헤파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간 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 치료제는 몇 개 없죠. 소라페닙 이후로 별로 없었다가 최근에 허가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신약 개발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 간이 약물의 독성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간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약들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간 치료제는 아직 인간이 정복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가 나온다면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ICC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ICC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듯이 short survival tim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poor prognosis.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단이 있고 나서 예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요러요러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예후가 굉장히 푸어하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예후가 안 좋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생존율도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예후도 안 좋은 게 바로 ICC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더 better 메서드를 찾는 것이 이 임상시험의 목적이고요. 자, 누구랑 같이 병용요법을 하느냐? 아파티닙이랑 신틸리맙이 같이 병용요법으로 더 better 메서드를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세 개가 있죠. 인터벤션이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better 메서드를 찾는다고 했죠. 그럼 그 전에 쓰고 있었던 뭐 골든 스탠다드로 할까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테믹 케모테라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GOMOX라고도 하는데, 요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제 시스테믹 케모테라피입니다. 자, 요거에 대비해서 지금 아파티닙이랑 신틸리맙이 같이 있었을 때 더 효과가 좋은지 확인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자, 구체적으로는 서바이벌을 더 증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상이고요. 페이스 2고, 그 다음에 싱글 그룹 어사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익스페리먼털만 있고요. 자, 요거를 세 개를 같이 쓰는 겁니다. 시스테믹 케모테라피랑 아파티닙, 신틸리맙 이렇게 전부 다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30명의 환자가 각각 뭐 15명씩 나눠가지고 각각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는 ORR이고 세컨더리가 OS, PFS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24일에 또 추가된 임상시험이 있는데요. 아파티닙이랑 캄레니주마 병용요법입니다. 요거랑 카보플라틴이랑 에토포사이드랑 같이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페이스 2이고요. 자, 적응증은 소세포 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글 그룹 어사이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기 나와있던 4개를 전부 다 합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한 조합. 캄렐리주마, 아파티닙, 카보플라틴, 에토포사이드 이걸 전부 다 한 번에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처음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그 아파티닙 자체가 일단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독성이 강한 약들이었으면은 이렇게 다 같이 쓰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 같은 경우에는 PFS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는 OS, ORR, DCR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복용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until PD라고 적혀 있습니다. 캄레니주마, 아파티닙 전부 다 이제 PD까지.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가 PFS니까 PD까지 하는 게 아마도 이 PD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뒤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뒤로는 이제 더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어차피 PFS가 이제 기록이 되니까 더 이상 추가를 해도 의미가 없죠. PFS에 이미 기록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약물은 전부 다 주사로 놓는 거죠. 하지만 아파티닙은 입으로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수는 아까보다 많은 69명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 12월 달에도 역시 아파티닙 임상시험들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항서제약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차이니스라고 여기도 적혀 있는 건데, 여기도 차이니스.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이 하는 임상들을 보고서 HIV 전략은 HIV는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항서제약은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좋은 임상시험이 있다. 그렇다면 HIV는 이제 후발주자로 그 임상시험을 진행해서 시판 허가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시행착오는 항서제약이 전부 다 겪어주고, 항서제약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HI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발을 디딛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이것저것 마구마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항서제약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임상시험들을 쭉 스크리닝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비용이 좋은, 비용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서 시판 허가를 받는 게 HLB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HLB가 엔젤 스터디도 게스트 리그로 진행했잖아요. 그 이유는 항서제약이 게스트 리그로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서 2014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었죠. 항서제약에서 성공했으니까 HLB도 이어서 따라서 게스트 리그로 엔젤 스터디를 진행한 거고요. 지금 이제 NDA를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추가로 항서제약에서 이렇게 임상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 중에서 성공하는 게 나왔다. 시판 허가가 나온 게 있었다. 이번에 이제 간 쪽에서 지금 이제 언더 어프로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있으면은 이제 시판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간도 시판 허가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HLB도 이어서 간 쪽으로도 임상 시험을 빠르게 진행해서 또 그다음 적응증 확장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NSCLC는 많이 봤는데 SCLC는 소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작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소세포 하면은 작지 않다라는 뜻인데 요 소세포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ES는 Extensive Stage라고 해서 뭐 광범위한 단계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항서제약에서 자기들이 이제 판매를 하려는 약이잖아요, 아파티닙이. 근데 아파티닙이 만약에 효능이랑 뭐 부작용이 뭐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할 리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임상시험 하면 되는데 캄레니주맙이나 아파티닙 병용요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둘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른 임상시험 논문 결과들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서제약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거 병용요법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티닙이 있는데 캄레니주맙도 있고 캄레니주맙이 있는데 아파티닙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캄레니주맙은 PD-1 인히비터잖아요. 그래서 3세대 면역 항암제랑 같이 쓰면 좋은 게 2세대의 표적 항암제인데 아파티닙이 2세대죠. 그래서 다른 PD-1 계열 항암제들이랑도 같이 병용요법을 할 수 있는 옵티보랑도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면역 항암제로도 같이 병용요법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논문을 찾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HLB는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임상 논문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잘 해주고 있고 왜냐면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공유를 해주는 거거든요. 약은 진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약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게다가 FDA랑 뭐 아스코, 에스모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발표가 됐다고 해서 그게 100%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보장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뭐 아스코, 에스모에서도 다른 전문가들도 다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서 뭐 이상하다 싶으면은 뭐 지적을 하고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국에서 아파티닙이 게스트 리그로 시판이 됐고 자, 이번에 리얼월드 데이터도 발표가 되죠. 실체가 있는 중국에서는 확실하게 시판이 되고 있는 약이 아파티닙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아파티닙 12월달 임상 현황들을 살펴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